2025년 11월 27일 목요일 새벽 1시 13분. 모두가 잠든 깊은 밤, 전라남도 고흥군의 나로우주센터에는 팽팽한 침묵만이 감돌고 있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우뚝 선 발사대 위로 대한민국의 염원을 담은 누리호가 4차 발사를 위한 거친 숨을 고르고 있었다. 3, 2, 1, 0. 발사. 어둠을 찢고 비상하는 누리호. 카운트다운이 제로에 도달하는 찰나 정적은 깨졌다. 300톤급 추력이 뿜어내는 붉은 화염이 순식간에 발사대를 집어삼키며 폭발하듯 분출되었다. 그 빛은 한밤의 어둠을 대낮처럼 환하게 밝혔고 잠들어 있던 고흥의 앞바다와 대지는 거대한 짐승이 포효하듯 전율했다. 마침내 거대한 불기둥이 중력의 사슬을 끊어내며 대지를 박차고 올랐다. 귀를 찢을 듯한 굉음과 함께 누리호는 고흥의 밤하늘을 단숨에 갈라버리며 더 높고 더 먼 우주를 향해 힘차게 솟구쳐 올랐다. 그것은 단순한 비행이 아니라 대한민국 우주산업의 새로운 역사가 수직으로서 내려가는 장엄한 순간이었다. 이륙 후 이어진 과정은 마치 정교하게 짜인 교향곡과 같았다. 1단 로켓 분리, 페어링 분리, 2단 분리까지. 지상의 통제센터 모니터에는 누리호 내부에 장착된 카메라에서 전송된 영상이 나타났다. 검푸른 지구의 곡선을 배경으로 은빛 부품들이 소리 없이 멀어지는 장엄한 광경은 이 모든 과정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진행되고 있음을 증명했다. 오전 1시 31분. 예상보다 일찍 누리호의 비행이 종료되었다. 순간 통제실에는 긴장감이 스쳤다. 과거의 실패가 떠오를 수도 있는 순간 데이터 분석 결과는 놀라웠다. 엔진 성능 초과 달성.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니었다. 누리호의 심장인 엔진 성능이 예상보다 훨씬 강력하게 작용하여 목표 고도와 속도에 3분이나 일찍 도달한 것이다. 1차 발사 때의 아픔을 딛고 이제는 계획을 뛰어넘는 압도적인 기술력을 보여준 반전 드라마였다. 오전 1시 28분. 고도 500km 상공. 누리호는 품고 있던 주탑재 위성 1기와 부탑재 위성 12기를 우주 공간에 부드럽게 놓아주었다. 총 13개의 인공위성이 모선에서 튕겨나가 각자의 궤도를 찾아가는 순간이었다. 그리고 오전 1시 55분, 발사 40여 분 만에 지구 반대편 남극 세종과학기지로부터 기다리던 소식이 날아들었다. 차세대 중형 위성 3호와 1차 교신 성공. 지구의 끝, 남극에서 보내온 이 신호는 누리호가 자신의 주임무를 완벽하게 완수했음을 알리는 승전보였다. 오전 2시 20분. 우주항공청과 한국항공우주연구원 과학기술부의 합동 브리핑룸에 불이 켜졌다. 누리호 4차 발사, 임무 성공을 공식 확인합니다. 발표자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힘이 있었다. 비록 함께 올라간 12기의 큐브 위성들은 순차적으로 교신을 시도하여 길게는 10여일의 확인이 필요하지만 핵심 임무인 주 위성의 궤도 안착은 완벽한 성공이었다. 2025년 11월 27일 새벽 예정보다 3분 빨랐던 비행은 대한민국이 우주 강국으로 가는 시간을 그만큼 앞당겨 놓았다. 고흥의 하늘은 다시 잠잠해졌지만 그 위 500km 상공에는 이제 대한민국의 눈과 귀가 되어줄 새로운 별들이 빛나고 있다. 13기 위성 모두 교신 성공. 누리호 4차 발사 때 실린 큐브 위성 12기가 모두 교신에 성공했다. 그동안 발사에서 주탑재 위성뿐 아니라 부탑재 위성까지 모두 교신에 성공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그 내용을 상세히 알아보자. 2025년 11월 27일 고흥 나로우주센터에서 발사된 네 번째 누리호. 발사 후 15분 24초 마지막 큐브 위성인 항공우주연구원의 E3 테스터까지 601.3km 고도에서 사출돼 우주공간으로 빠르게 나아갔다. 이때 실렸던 큐브 위성 12기가 모두 교신에 성공했다. 열흘 만이다. 발사 첫날 1시간여 만에 롤러블 태양전지가 탑재된 이나로셋과 코스모웍스의 지상관측 위성 잭3, 잭4가 최초 교신된 데 이어 통신을 검증하는 에트리셋은 태양광 안테나 전개까지 마친 사실이 확인됐다. 그 이튿날에는 지구관측용 군집위성인 한컴 인스페이스의 세종 4호를 비롯해 3기가
셋째 날에는 스스로 도킹하는 쌍둥이 위성 스누글라이트 3가 신호를 보내왔다. 그리고 생존이 확인되지 않았던 나머지 큐브 위성 3기도 10여일 만에 모두 교신에 성공했다. 해양 쓰레기를 탐지하는 쿼터니언의 퍼셋실, 우주에서 면역 항암제 결정화를 실증하는 스페이스 린텍의 B2000 등이다. 한 연구원은 떨리는 목소리로 이렇게 소감을 말했다. 저희가 만든 큐브 위성과 교신돼서 너무 기쁩니다. 작은 큐브 위성으로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다는 게 상당히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놀라운 일입니다. 가슴 벅찹니다. 작은 공간에 전력과 통신, 각종 실험 부품을 모두 넣어야 하는 큐브 위성은 대형 위성에 비해 성공 확률이 떨어진다. 누리호가 지금까지 3차례 큐브 위성을 우주로 실어보냈지만 100% 교신에 성공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누리호 2차에선 4기 중 절반만이, 3차에선 8기 중 6기가 교신에 성공했다. 이번 4차 발사 누리호는 임무 맞춤형 위성의 상업 발사 능력을 보여줬다. 이제 교신에 성공한 위성들은 배터리 충전과 초기 안정화 과정을 거쳐 본격적인 임무 수행에 들어간다. 빠른 곳은 한 달 안에 맡은 임무의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한국 우주도전 20년사 2025년 11월 누리호가 보란듯이 우주로 날아오른 오늘, 이 영광스러운 15분의 비행에는 연구원들이 흘린 20여 년의 피와 땀, 그리고 눈물이 응축되어 있다. 시계를 2002년으로 되돌려 그 험난했던 여정의 시작점을 따라가 보자. 1990년대 후반 태동에 2002년 본격화된 나로호 프로젝트. 시작은 그야말로 맨 땅의 헤딩이었다. 당시 대한민국의 기술 수준은 냉정히 말해 걸음마 단계였고 발사체 시스템이라는 교과서조차 없었다. 결국 선택한 것은 우주강국 러시아와의 협력이었지만 현실은 냉혹했다. 핵심인 1단 로켓은 러시아가 전담하고 한국은 2단 로켓을 맞는 불완전한 동거였다. 그 대가는 가혹했다. 2009년 페어링 미분리로 인한 실패, 2010년 이륙 137초 만에 공중 폭발. 국민들의 기대는 차가운 비난으로 바뀌었고 밑빠진 독에 물붓기라는 조롱이 연구원들의 가슴을 찔렀다. 2013년 삼수 끝에 나로호 발사에 성공하며 스페이스 클럽의 11번째 회원이 되었지만 연구원들은 웃을 수만은 없었다. 남의 엔진을 빌려 쏘아올린 절반의 성공이라는 부채감 때문이었다. 나로호의 뼈아픈 경험은 역설적으로 대한민국 우주 독립의 불씨가 되었다. 연구진은 입술을 깨물었다. 이제는 100% 우리 기술로 만든다. 그렇게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개발이 시작되었다. 목표는 1.5톤급 실용 위성을 지구 저궤도에 올릴 수 있는 3단형 발사체의 완전한 국산화였다. 하지만 독자 개발의 길은 가시밭길이었다. 가장 큰 난관은 로켓의 심장, 75톤급 액체 엔진 개발이었다. 선진국들도 수백 번의 실패를 겪었다는 난제 중의 난제였다. 가장 큰 적은 연소 불안정이었다. 엔진 내부에서 압력이 급격히 변하며 진동이 발생하는 이 현상은 기계를 순식간에 파괴해버렸다. 실험할 때마다 엔진이 깨지고 폭발하는 사고가 수십 차례 반복되었다. 그때마다 연구원들은 깨진 파편을 주워 담으며 밤을 지새웠다. 포기하고 싶은 순간마다 그들을 일으켜 세운 건 더 이상 남의 기술에 의존하지 않겠다는 오기였다. 수많은 실패가 쌓여 거대한 데이터가 되었고 마침내 2018년 시험 발사체 비행 성공으로 엔진 성능을 입증해냈다. 악몽 같던 연소 불안정을 기술력으로 잠재운 것이다. 그 이후의 누리호 역사는 우리가 아는 그대로다. 2021년 1차 발사는 우주로 가는 길을 열었고 2022년 2차 발사는 세계 7번째로 1톤 이상 실용 위성 수송 능력을 입증했으며 2023년 3차 발사는 실전 발사체로서의 신뢰성을 확보했다. 그리고 2025년 4차 발사는 상업 우주 시대를 열었다. 다른 나라의 기술을 빌어 시작해야 했던 변방의 국가는 이제 당당히 자국의 영토에서 자국의 기술로 자국의 위성을 쏘아올리는 명실상부한 우주강국이 되었다. 대한민국의 밤하늘을 가른 거대한 불꽃은 지난 20여 년간 포기하지 않았던 연구원들의 뜨거운 집념 그 자체였다. 별을 쏘아올리는 마음. 2009년 나로호 1차 발사 실패 당시 한 연구원은 통제실 구석에서 소리 없이 눈물을 훔쳤다.
2025년 오늘 그 눈물은 환희의 함성으로 바뀌어 고흥 앞바다에 메아리 쳤다. 대한민국 우주 독립의 역사는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꿔온 사람들의 이야기다. 기술 쇄국주의의 높은 벽 앞에서 땀과 눈물로 도면을 그렸던 1세대 연구원들의 집념. 수없는 폭발 실험 앞에서도 실패는 과정일 뿐이라며 서로를 다독였던 2세대 연구원들의 용기. 그리고 이제 그 바통을 이어받아 상업 우주 시대를 열어갈 민간 엔지니어들의 도전. 이 모든 것이 합쳐져 오늘 한국 땅에서 한국인의 손으로 만든 로켓을 원하는 곳으로 보냈다. 누리호 4차 발사는 끝났다. 화염은 사라졌고 발사대는 다시 차가워졌다. 하지만 한국인의 시선은 이미 더 높은 곳을 향해 있다. 누리호가 열어젖힌 하늘길을 따라 2032년 달을 향해 그리고 2045년 화성을 향해 대한민국은 계속해서 별을 쏘아 올릴 것이다. 우주를 향한 20여 년의 여정. 한국은 이제 겨우 신발끈을 묶었을 뿐이다. 토픽. 다음 문장에서 높임법이 잘못 쓰인 것을 고르시오. 할아버지, 외투가 무거우시죠? 아버지, 둘째 언니가 오늘 서울에 도착한대요. 수철아, 사장님이 지금 오시란다. 아버지, 할머니께 여쭤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두 아시죠? 정답은 3번. 수철아, 사장님이 오시란다를 오라신다로 바꿔야 합니다. 오시란다는 오시라고 한다이고 오라신다는 오라고 하신다입니다. 그래서 사장님을 높여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라신다가 맞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